일반적인 민영 재개발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공공 재개발이라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어떤 건지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개발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이제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놨었던 거고요.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 제가 영상 한번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재건축 같은 거는 하려는 어떤 후보지가 별로 안 나타나기 힘들 걸로 예상된다. 단, 재개발 같은 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적으로는 20군데 정도 뽑는다고 하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한 3.5대 1, 15군데 정도 뽑는다고 하면 한 4.5대 1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뚫고 후보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1차 후보지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 최종 10곳 선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라고 하는데 10곳이 될지 그보다 좀 더 많을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후보지를 열 몇 군데 내지는 10군데 정도로 선정을 하고 내년 3월에 2차적으로 또한 또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20군데 이상 20군데 전후 정도 선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는 우선 이달 중 기존 정비구역인 신청지 14곳 중 일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지금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뉴타운 지역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인 것도 있고, 재개발 해제 지역도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주거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거 진행했던 데도 있고, 아예 새로운 지역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한데, 당연히 지금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를 충족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노후도 충족에 있어서는 기존의 뉴타운 지역이 가장 높겠죠. 당연하죠. 건축허가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주지 않을까. 단순 노후도만 그런 건 아니고 재개발적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어떤 명분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지정이 될 걸로 예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70곳 중에 한 14곳 정도가 이제 기존의 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한 15곳에서 20군데 정도, 20군데 정도라고 하더라도 14곳 정도를 기존 정비구역에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한 50 몇 개 중에서 한 6개 정도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해당 그 신규 신청한 지역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네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뭐 3대1, 4대1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기존이 정비구역이었던 곳들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더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14곳이 전부 다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요. 다만 얘네가 확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성북구, 성북 1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이런 것들이 정비구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존 구역 14곳 중 몇 곳을 선정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저는 전부 다 선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의 어떤 거를 먼저 선정할 건지에 대한 기준인데, 기준이 사실 명확하진 않고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연접된 구역 등과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큰 지역들, 기반시설 연계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인프라 구축된 것들 근처에 있어서 굳이 또 다른 어떤 인프라를 만들지 않아도 같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주변에 학교가 많다거나 역세권 근처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겠죠.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유타운 지역으로 된 것들 중에서 유타운 몇몇 개는 진행이 됐는데 우리 건 안 됐어. 그래서 우리 거는 아니면 옆에 있는 유타운 지역이 아니었지만 유타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따로 인프라 구축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큰 거죠. 그죠? 인프라 구축 안 하더라도 건물만 새 걸로 올려주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우선적으로 뽑겠다라는 거고. 이번이 좀 특이한데 구릉지나 도시계획 규제지, 그러니까 층수 높이 제한이 있는 것들, 그래서 입지 특성상 규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이 어려워서 정체된 지역들, 네, 이런 것들이 많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암동 같은 게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규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동후암동 쪽.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뽑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후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난민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중난청 같은 게 범람했을 때 뭐야 한참 된 얘기긴 합니다만 뭡니까 면목동이라든가 이런 쪽 일대에 이제 물이 차고 예전에 망원동도 마포구 망원동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 지역이 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적 지리가 좋으나 동의율이나 추진 주체 부재. 왜냐하면은 역세권은 당연히 사업성은 좋아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사업성은 좋은데 반대가 많고 동의율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가 많아. 그러니까 동의율이 잘 안 나오죠. 그다음에 추진 주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은 좋은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정체된 구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을 먼저 위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증산 4구역 같은 것들이나 한남의 한남 1구역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았었던 역세권에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율 같은 게 안 나오죠. 반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해지가 됐다. 한남 1구역은 이번에 공공재개발 다시 신청을 했고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추진하면서 역세권 개발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장기 정체된 구역으로서 동의율은 높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들. 반대로 이건 반대죠. 지리적 여건 좋으나 동의율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동의율은 높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이건 뭐냐면 역세권과 반대입니다. 비역세권. 비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은 높죠. 뭐 산 밑에 있어. 좀 역도 멀어. 우리 빨리 개선해줘요. 당연히 동의율 높겠죠. 근데 안 붙어 시공사가. 왜? 야, 역세권에서 이렇게 먼데 니 사업성이 나오니?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이 4번과 5번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의 기준은 좀 잡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기사를 하나 볼게요. 셀프 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일까?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무슨 소리야? 빨래방 때문에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런 겁니다. 자, 짓지도 않은 셀프 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막힌다니 그놈의 원칙 때문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니 성북 5구역 내 골목재생 10억 원 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1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 6억 5천만 원 중 5억 원은 셀프 빨래방과 운동실을 짓기 위해 빈집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야. 하지만 돈이 들어갔죠.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걸 할 때 뭐 많잖아요. 장인 뉴타운 같도 저도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저번에 현장 가서 아직 영상 못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뭐 간판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페인트를 좀 깨끗하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데크 같은 거 좀 만들어주거나 뭐 조형품 같은 거 좀 만들어주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떤 그 실질적인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주변을 보완해주는 정도, 수리 정도 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런 거에서 돈이 들어갔으면은 그거는 지금 이번에 공공재개발에 포함을 할 수가 안 시킨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신청한 거 있는데 이미 그 서류상에서 1차에서 떨어져 버린다고 해요. 이미 발표는 안 났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성북 5구역도 성북구에서 봤을 때 성북 5구역도 포함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이미 집행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탈락이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북 5구역의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의 주민 편의시설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해 서울시는 전면 중단 대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끝나는 내년 4월 착공하겠다고 알린 상태다라고 합니다. 주민 편의시설 해달라는데 싫다 이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재개발 방식을 해서 삶의 질을 전면적으로 고쳐줘야지 재개발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낡은 집들이겠어요. 근데 그 낡은 집에 너는 계속 살면서 여기다가 데크 깔아주고 벽 좀 수리해주고 간판 예쁜 걸로 바꿔주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주민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10억 들어간 것도 있고 장이 같은 건 거의 10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기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인데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관련된 서식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부 공공재개발 사업에가 사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민영 재개발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공공재개발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어떤 건지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자,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단 장점이 되는 건 뭐냐면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뭐 정부는 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은 좀 오바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민영 재개발 사업보다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정부는 뭘 요청을 하는 거냐면은 조합원 분양 제외한 주택의 50%는 최소한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윈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용적률 높여주고 사업성 증대시켜 줄 테니까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공공아파트 짓게 해줘.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택 공급 활성화직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데 도시 규제를 완화합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부채납을 완화해주고 다 사업성 증대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해주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나중에 추가 분담금 폭탄 맞는다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배제를 하는 거고 분상제 적용 제외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분상제 적용 제외. 그 다음에 미분양 비주거 실업 매입 지원. 사업비 융자 이런 것들, 저리 융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사업성도 보장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자치구의 공공재개발 신청 현황을 볼게요. 제일 많이 신청한 데는 지금 영등포구입니다. 무려 9곳.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용산도 5곳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 쪽과 은평 쪽도 많은 편이고요. 동대문도 5곳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들이 다 좋죠. 그러나 우리 서초구와 강남구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남 3구 쪽에서 뭐 당연히 이쪽은 재개발이 많지는 않고요. 이거 가격이 제일 지금 비싼 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중에서는 용산이 가격이 제일 비싼 동네죠. 강남 서초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용산 쪽을 좀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후암동, 그 다음에 한남동, 그 다음에 서계동, 원효로 1가, 청파동 1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구역이라고 하긴 뭐하고, 준비하는 동네들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차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남일이 좀 눈에 띄죠? 왜냐하면 여기는 유타운 지역이었다가 지금 비록 해지가 됐지만, 한참 재개발을 진행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동의율과 그 다음에 노후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한남 뉴타운 3구역입니다. 3구역. 한남 3구역은 뭡니까? 이미 뉴타운 지역이에요.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공공재개발하고 관계없어요. 민영재개발입니다. 얘네 노후도 보십시오. 빨가면 빨갈수록 노후도가 심한 거고 파라면 파랄수록 신축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빨갛죠. 예. 이거는 뭐 빨리 개발하자. 왜 여태 안 하고 있니? 빨리빨리 해줘라. 이 정도 수준이죠. 거의 한 95%가 넘는 노후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서계동과 청파동 일대예요. 이쪽이 이제 서계동 일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청파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좀 빨갛죠. 이 부분은 조금 빨간데 이 부분은 별도의 지금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아직은 노후도가 아주 매끄럽지 못하다. 사실 이게 10년도 더 됐네요. 2006년도 제가 이쪽에 현장 막 돌아다닐 때 보게 되면은 와, 어떻게 이런 동네가 다 있냐. 이거 빨리 재개발해야겠다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신축행위가 좀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죠? 여기 특히 청파동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많아서, 뭐 오히려 거래가 막 잘 안 되고 그럴 실정도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서울역이 지금 한 10개 노선 정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산에 있고, 그래서 이쪽 일대의 아파트도 되게 비싸고,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어떤 상승은 일으킬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신청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노후도가 좀 충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로 1가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위치를 아시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어디야? 자, 용산이 여기 있잖아요. 민족공원에 있고요.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곳이 첫 번째 설명드렸던 곳이 한남 뉴타운의 여기죠. 한남 뉴타운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3구역 방금 보여드렸던 그 노후도 심한 게 여기 3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청했었던 곳이 여기 빠져있는 1구역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서계청파동은 어디냐면은 이 서울역이죠. 서울역 옆에가 서계동. 그 밑에가 청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원효로 1가가 여기입니다. 예, 원효로 1가, 2가, 뭐 3가, 4가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요. 여기가 신청을 한 겁니다. 요게 한남, 요게 후암동, 이렇게죠.
그 다음 요게 서계, 요게 청파, 요게 원효로 일가. 요렇게 5군데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노후도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원효로 일가에 대한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원효로 일가를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요렇게 진정된 것 같은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빨갛죠? 근데 요 외곽으로는 약간 파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후도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아요. 아까 뭐 저기 뭐야 뉴타운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좀 파란 편이죠. 그렇지만 한 60% 내외 정도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로 일가도 이번에는 좀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워낙에 입지가 좋죠. 워낙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2차나 3차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암동 쪽이에요. 후암동은 예, 좋은 동네죠. 좋은 동네고, 여기도 이제 이쪽 서우암동은 별도의 이제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 동우암동이 항상 이슈가 되는 곳인데, 지금 노후도만 따져보게 되면 이번에 당장에 재개발 되기는 서계청파나 원으로보다도 조금 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1구역은 굉장히 빨갛죠. 방금 봤었던 우리 서계 청파, 원으로 일가나 호암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갛죠. 당연하죠. 왜냐면 한남뉴타운 1구역 얼마 전까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가 이태원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권이잖아요, 상권. 이태원동 상권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해제할 때도 거의 50% 이상이 반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10% 이상 동의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신청하지 했긴 했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가 여기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이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약간은 난관은 예상은 되긴 한다. 그러나 지정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뭐 노후도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노후도가 이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동의율 같은 경우는 원효로가 또 제일 높습니다.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가 지금 60%가 넘겼다고 합니다. 60%가 상당히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죠. 네. 이 정도 동의율이 몇 개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70개 중에서.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성북 9구역인가요? 1구역인가요? 뭐 76%까지 갔던 데가 있고 거의 뭐 60% 넘는 것들이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원효로 일가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노후도가 이번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러면은 2차나 3차 정도에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매물은 굉장히 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네, 현장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질문 주시는 게 이런 게 좀 많으신 편인데 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관건이죠. 공모공고일이 그럼 언제냐?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공모일이 언제냐? 9월 21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21일 날 로 지정하게 되면은 9월 21일 이후에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의 느낌으로는 이 권리 산정일 공모공고일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정비구역도 있죠. 기존의 정비구역들에서는 이렇게 지정할 것 같고 나머지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인 것들은 사실은 공모공고일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 산정일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지금 도정법상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맞지 않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공모공고일을 지정 얘기한 것은 사실은 약간은 투기 행위하지 말라는 뭐라 그럴까요? 엄포입니다. 엄포.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공모공모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공모공모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기존의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도정법상 문제없이 아무 때나 그 권리산정일을 공고일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신규 추진하는 지역은 절차가 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날짜는 기존의 정비구역만 좀 의미가 있는 그 날짜고 나머지 지역들은 상관없이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들을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게 되면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법령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지금같이 권리 산정일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게 없죠. 그러니까 법정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것이. 그래서 권리 산정이라는 것은 구역 지정이나 기본계획 발표 시부터 입주 자격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건데, 구역 지정이나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지금 권리 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도정법상 정비조례를 2010년에 개정하면서 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해서 분양 대상자를 구분하게 되는 건데,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일 있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혹은 지정이 되기 전이라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지정고시 전 그냥 시장이 지정하는 날,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현행 도정법상 권리산정 기준일을 그렇게 공모 공고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법하고 배치된 내용이라서 저는 이거를 약간 투기하지 마! 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형태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좀 다른 쪽하고는 좀 해석이 좀 틀리죠? 다른 쪽에서는 9월 20일을 기준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당연히 지금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데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치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 지역을 어딘가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그럼 A 지역이 좀 비싼 지역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빌라도 비쌀 겁니다. 한 5억쯤 한다고 쳐보죠. B 지역은 좀 싼 동네야. 그럼 한 3억쯤 한다고 쳐보죠. 근데 어차피 투자 금액은 뭐 이게 좀 높다고 하더라도 전세 놓고 하게 되면은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새 아파트 되게 되면 한 20억쯤 가겠죠. 여기는 뭐 그래도 서울이니까 뭐 한 12, 3억쯤 갈 겁니다. 한 12억쯤 가죠. 그러면 얘가 5억짜리를 주고 사고 분담금을 뭐 사업성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한 3억쯤 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5억 주고 사서 3억을 추가 분담하면 8억의 총 비용이 들어간 거죠. 얼마짜리 얻었어요? 20억짜리 얻었죠. 수익이 얼마예요? 12억. 얘는 3억 넣고 사가지고 추가 분담금 3억 내서 6억을 냈는데 얼마짜리 받아요? 12억짜리 받았죠. 얼마 수익이야? 6억. 얘는 6억, 얘는 12억 수익이에요. 어떤 게 나아?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비싼 지역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네의 아파트가 높은 지역들. 근데 강남 서초가 제일 높죠? 근데 강남 서초가 빠졌네? 그럼 어디예요? 당연히 용산이죠. 그죠? 송파나 용산 정도? 용산이 지금 핵심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서 용산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그쪽 지역 일대에,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받게 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뭐 이 정도 남는 투자가 없죠. 예.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공공재개발이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는 임대 공급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 거지만 여하튼 거기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게 되면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용산에 관련된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